이번 시간에는 이산확률 변수의 분산과 표준 편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에서는 통계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앞 시간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통계치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것이 대표값과 산포도라고 중학교 3학년 때 배우셨습니다. 대표값으로는 가장 많이 쓰는 게 뭐라고요? 예, 바로 평균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평균이라는 개념은 이산확률 변수에서는 기대값이 바로 평균이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셨고요. 자, 이번 시간에서는 산포도. 자, 산포도라고 하는 것은 자료가 흩어져 있는 정도를 하나의 수로 나타내는 건데 그것으로 가장 많이 쓰는 것이 뭐였다? 분산이었습니다. 그리고 분산의 양의 제곱근을 뭐라 불렀냐면 표준 편차라 불렀었는데요. 그 이산확률 변수에서는 그러면 분산과 표준 편차를 어떻게 구하는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가 준비학습에서도 배웠듯이 분산이라고 하는 개념을 잘 아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분산이 뭐였죠? 예, 바로 편차 제곱의 평균을 뭐라 부른다? 분산이라 부르고 그것을 양의 제곱근을 뭐라 부르냐면 바로 표준 편차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이산확률 변수에서는 분산과 표준 편차를 어떻게 구할지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산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산확률 변수에서는 이 확률 분포 표를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표를 완성하시면 지난 시간에 기대값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우셨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제 뭘 배워야 되냐면 자, 보세요. 변수 x-m의 제곱의 기대값을 구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 때문에 아까 복습을 잠시 해드렸던 겁니다. 자, 분산의 뜻이 뭐였죠? 예, 바로 편차 제곱의 평균인데 편차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중3 때도 배웠지만 어디에서 자, 별량에서 뭘 빼주셔야 되냐면 바로 평균을 빼주는 것이 바로 뭐다? 편차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얼만큼 자료가 떨어져 있냐를 보는 것이 바로 편차거든요. 근데 편차의 단점은 뭐냐면 이 편차의 합은 항상 얼마로? 0으로 일정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항상 0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료마다 비교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편차를 뭐 했다? 제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편차 제곱의 평균을 뭐라 불렀다? 분산이라 불렀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보세요. 그럼 x-m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이게 바로 변수에서 평균을 뺀 거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가 중3 때 배웠던 뭐가 되냐면 편차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뭘 했죠? 편차를 제곱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 그거의 기대값이요. 자, 그럼 기대값은 지난 시간에 배우셨지만 기대값은 뭐다? 다른 말? 자, 평균이죠. 그래서 말 그대로 이 변수, 이 확률 변수 여기에 대해서 배우는 건 뭐냐면 편차 제곱의 평균을 말하기 때문에 이 바로 뭐가 된다? 분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억하십시오. 자, 요게 우리가 이산확률 변수에서 배우는 뭐다? 바로 분산의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요걸 우리가 전개를 해서 어떻게 간단하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는 게 이 챕터의 목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요거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기대값이기 때문에 그러면 변수가 x1, x2에서 xn까지 가는 거고요. 각각의 확률이 우리가 결정되는 것이 이산확률 변수표라고 우리가 배웠던 분포표라고 배웠던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럼 이때도 기대값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럼 편차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각각 뭘 빼는 거예요? 자, 평균 m을 빼는 거죠. 그래서 제곱해가지고 뭘 곱해주면 되냐면 각각의 변수에 대한 우리가 확률을 곱해줘서 그 전부 다 더한 것이 뭐다? 기대값의 총합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뭐가 되냐면 분산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분산은 영어로 뭐냐면 variance라고 해서 첫 글자 뭐다? V를 써요. 그래서 우리가 Vx가 바로 뭐다? 분산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기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중3 때도 우리가 분산 구하라고 했을 때 어떻게 했죠? 편차를 구하고 제곱을 해서 평균을 구해서 우리가 구했던 것이 바로 분산입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의미가 같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분산의 양의 제곱근을 뭐라 불렀었냐면 중3 때도 바로 표준 편차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편차를 사용하고 싶었는데 편차라고 하는 것은 항상 더하면 얼마가 되기 때문에 0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제곱의 평균을 구한 겁니다. 그래서 새롭게 우리가 표준적으로 구한 편차라고 해서 무슨 편차라고 부르냐면 표준 편차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표준 편차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로 양의 제곱근을 뭐라 부른다? 우리가 분산의 양의 제곱근을 바로 표준 편차라고 해요. 자, 그리고 요 기호는 뭐라고 있냐면요. 바로 뭐라고 있는다? 시그마라고 있습니다. 스님, 시그마, 이게 시그마 아닌가요? 이렇게 말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요. 이게 그리스 문자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대문자에 해당되는 거고, 요거는 무슨 문자에 해당되냐면 소문자에 해당됩니다. 자, 그럼 돌발 질문. 자, 요거는 어디서 배웠었죠? 수열. 자, 수열에서 뭘 뜻하는 겁니까?
예, 바로 요거는 합을 뜻하는 그런 용어였죠. 자, 그래서 요것도 시그마고요. 얘가 또 시그마 맞아요. 자, 근데 통계에서 쓰는 시그마는 무슨 문자? 바로 소문자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요,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하고 똑같은 부분이에요. 자, 뭐냐면 바로 분산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편차 제곱의 평균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표준 편차는 그 분산의 뭐다? 양의 제곱근인 부분이거든요. 그럼 달라진 부분은 뭐가 달라졌느냐? 바로 평균의 개념은 이상 확률 변수에서는 바로 뭐다? 기대값이 평균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E라고 하는 단어가 쓰인다는 거, 요것만 좀 조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두니까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럼 이걸 간단하게 한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답니다. 자, 이산 확률 변수의 분산과 표준 편차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이때는 이산 확률 변수 x의 확률 질량 함수가 이렇게 주어진다라고 했을 때 분산과 표준 편차는요, 기억하십시오. 자, 뭡니까? 그죠? 편차 제곱의 평균. 자, 요거는 이산 확률 변수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통계에서 나오는 기본적인 분산의 뜻이 뭐가 되냐면 편차 제곱의 평균이 바로 뭐다? 분산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편차 제곱의 평균인데 이산확률 변수에서는 기대값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각각 우리가 변수에 대해서 편차 제곱을 구해서 바로 거기에다 확률을 곱해서 더해주시면 전체 분산이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 시그마 x는요, 자, 우리가 바로 표준 편차입니다. 표준 편차는 뭐라고요? 분산의 양의 제곱분을 바로 우리가 표준 편차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뭐를 기억하셔야 되냐면, 여기 있는 개념을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요거를 바탕으로 해서 좀 더 공식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학생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자, 여학생 맞죠? 자, 이산확률 변수 x가 x의 분산이나 표준 편차가 크다라고 하는 것은 그 확률 분포가 평균을 중심으로 넓게 흩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해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듯이 바로 분산과 표준 편차는 뭐의 대표적인 값이냐면 산포도입니다. 산포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자료 데이터들이 흩어져 있는 정도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분산이나 표준 편차가 우리가 크다란 말은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흩어져 있는 것이 좀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를 하나의 수로 나타내는 것이 뭐다? 분산과 표준 편차거든요. 통계에서는 그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분산과 표준 편차를 반드시 구해 주셔야 되고요. 분산과 표준 편차의 기준이 되는 게 무슨 값이다? 평균이죠. 그래서 평균, 분산, 표준 편차가 삼총사로서 항상 따라다니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구할 수 있도록 여러분 노력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분산에 대해서 그러면 좀 더 간단하게 해볼 건데요. 우리가 일일이 그 각 변수에 대해서 편차를 구하고 제곱을 구해서 또 우리가 그 기대값을 구하려고 조금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줄일 건데요. 자, 결론은 이겁니다. 자, 분산이라고 하는 것은 자, 변수의 제곱의 기대값에서 바로 평균의 제곱을 빼는 것이 바로 분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 부분 살펴봐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은 그럼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자, 우리가 분산의 정의가 뭐였죠? 분산의 정의 바로 편차 제곱의 뭐다? 평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균이 뭐가 되냐면 바로 기대값이 평균이 되는 그런 부분이죠. 자, 그럼 요거를 우리가 전개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그럼 요 뜻은 뭐냐면 우리가 변수가 그럼 아까 그 이산확률 분포표에서 x1부터 xn까지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x1에서 처음에 m을 뺍니다. 그럼 요거는 뭐냐면 x1에 대한 뭐다? 편차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제곱을 해서 뭘 곱해주면 우리가 확률을 곱해주시면 바로 뭐가 되냐면 이 x1에 대한 기대값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x2에서 m을 빼서 제곱을 해서 p2를 곱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어디까지? 그죠? xn에서 우리가 m을 빼서 제곱을 해가지고 바로 pn을 곱해주는 것이 여기는 뭐의 정의가 되냐면 바로 분산의 정의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럼 이거 정리하셔야겠죠? 자,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완전 제곱입니다. 그럼 x1 제곱이 되고요. 마이너스 2m x1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m 제곱이 되는 거죠. 자, 거기다가 p1을 곱해주면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 여기 정리하시면요. x2의 제곱 마이너스 2m x2, 그 다음에 플러스 m 제곱에 우리가 p2 이렇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우리가 정리를 해주시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 이렇게 됩니다. 점점점 이렇게 돼야겠죠? 자, xn 제곱 빼기 2m xn 플러스 m 제곱에 뒤에다가 pn을 곱해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자, 그럼 이제는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됩니다. x1 제곱에다가 p1을 곱해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m x1 p1이 되는 부분이고요. m제곱 p1 이렇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전개해 주시면 x2 제곱 p1, p2 이렇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m x2 p2 이렇게 됩니다. 자, m제곱 p2 이렇게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점점점 이렇게 돼서 제일 뒤에 것도 전개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xn 제곱의 pn 빼기 2m xn pn 이렇게 되고요. 자, 뒤에 m 제곱 pn 이렇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요건 이제 간단하게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그럼 일단 모아볼게요. 자, 그러면 제일 처음에 모아보면 어떻게 되면 제곱이 되는 부분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어떻게 되냐면 x1 제곱 p1, 자, 그 다음 x2 제곱에 p2, 그 다음에 쭉쭉쭉 가서 xn 제곱에 우리가 pn까지 곱해주는 것이 제일 앞에 있는 항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자, 우리가 완전 제곱에서 보면 마이너스 2m 해가지고 나오는 부분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묶어주면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2m으로 묶어주시면 x1 p1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x2 p2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어디까지 나오게 되냐면 xn pn까지 나와주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개했을 때 m제곱 p1, m제곱 p2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m제곱으로 묶어주면 p1 더하기 p2 해가지고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pn까지 대입하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이걸 간단하게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럼 요거는 뭐가 되냐면 바로 각 변수에 대한 제곱에 대한 무슨 값이다? 기대값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뭐가 되냐면 변수 x의 제곱에 대한 뭐다? 기대값이다 라고 보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책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x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x제곱의 기대값이다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뭐가 되냐면 이 x제곱이다 라고 보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x1, p1, x1 더하기 x2, p2 해서 xn 곱하기 xn, pn 하면 이거 뭐의 정의죠? 바로 이게 뭐의 정의냐면 바로 평균의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가 되냐면 EX가 되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P1에서 PN까지 더하래. 요거는 확률의 합이기 때문에 이산확률 변수에서 확률의 합이 얼마다? 1이 나오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뒷부분이 뭐가 되냐면 M제곱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EX 자체가 뭐다? 평균이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여기가 뭐가 되냐면 M제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계산이 되면 이렇게 됩니다. EX제곱에서 자 2M제곱에 마이너스 2M제곱하고 M제곱을 계산하시면 뭐가 되냐면 M제곱이 나오는 부분이고요. M제곱이 바로 뭐냐면 좀 잘 아십니다만 뭐다? 바로 EX의 제곱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전개를 이용해서 계산을 했더니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계산했더니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죠. 상당히 길었는데, 자, 그래서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 중간 과정 다 빼고요. 그러면 결론은 이겁니다. 자, 분산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바로 편차 제곱의 뭐다? 평균이었는데 이걸 계산하다 보니까 줄이니까 어떻게 되죠? 자, 바로 변수 제곱의 평균에다가 뭘 빼주면 된다? 그렇죠? 우리가 평균의 뭐다? 제곱을 빼주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부분의 결론인 겁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외우지 않으면 이 중간 과정을 계속 반복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죠. 그래서 반드시 이걸 뭐 하셔야 되냐면 외워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따라서 분산을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Vx는요, Vx는 EX제곱, 그래서 변수 제곱의 평균에서 뭘 뺀다? 바로 평균의 제곱을 뺀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바로 편차 제곱의 평균이 뭐다? 분산이다 라고 하는 것도 같이 기억해 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스스로 확인하기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산확률 변수 X 확률 분포탑 오른쪽과 같다라고 하네요. 이때 뭘 구해봐라? 분산을 구해봐라. 이렇게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분산을 구하기 전에 이제 뭘 구하셔야 되냐면 평균을 구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공식을 외워 주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EX제곱에서 뭘 뺀다? EX의 전체 제곱을 빼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복습 삼아 평균 먼저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평균은 어떻게 구합니까? 그죠? 여기는 변수에다가 바로 확률을 곱하시면 돼요. 그래서 1 곱하기 4분의 1에다가 여기는 2 곱하기 2분의 1에다가 그 다음에 3에다가 뭘 곱하시면 되냐면 4분의 1을 곱해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4분의 1을 이렇게 묶어내면요. 여기는 1이 되고요. 여기는 4분의 2 곱하기 2가 되기 때문에 4가 되는 부분이겠죠. 여기는 바로 3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4분의 1 곱하기 얼마다? 8이 돼서 얼마다? 2다 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평균은 얼마다? 2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면요. 우리가 바로 변수 제곱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표를 이용하실 때는요. 이렇게 위에다가 우리가 뭘 좀 그려주시면 좋냐면 x제곱을 우리가 그려주셔도 좋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1은 1 제곱하면 1이 되고요. 2는 제곱하면 4가 되고요. 3을 제곱하면 얼마다? 9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러면 2x제곱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그럼 요거는 똑같아요. 뭐냐면 바로 변수에다가 뭘 곱하면 된다? 확률을 곱하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것이 뭐의 정의다? 기대값의 정의입니다. 자, 그러면 1에다가 4분의 1 곱하시고요. 이번엔 어디에다가? 그렇죠. 4에다가 확률인 2분의 1을 곱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변수 9에다가 뭘 곱하시면 되냐면 4분의 1을 곱해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여기 구해주시면 여기 4분의 1로 묶을게요. 여기는 1이 되고요. 여기는 4분의 2이기 때문에 8이 됩니다. 여기는 얼마다? 9가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구하시면 여기가 18이 나와요. 자, 그러면 우리가 2로 약분해 주시면 얼마가 되냐면 2분의 9라고 하는 것이 2x제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구한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공식에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답은 자 2x제곱 자 얼마다? 2분의 9에서 자 평균의 제곱을 뺍니다. 평균이 2였거든요. 자 2의 제곱은 4입니다. 그래서 2분의 9에서 얼마를 뺀다? 4를 빼면 2분의 8이기 때문에 얼마가 나온다? 2분의 1이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각 변수에 대해서 일일이 편차 제곱의 평균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식, 그래서 변수 제곱의 평균과 평균의 제곱을 위해서 빼주면 바로 뭐가 나온다? 분산이 나오기 때문에 이 공식을 쓰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변수가 사실은 몇 개 되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남학생이 뭐라고 됐냐면 여기서는 분산은요 우리가 원래 정의에 따라서 뭐다? 편차 제곱의 평균을 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맞아요. 왜냐하면 여기 변수가 몇 개 되지 않아서 그래요. 자, 우리가 그럼 원래 정의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편차 한번 구해볼게요. 자, 근데 반드시 뭐는 구해야 된다? 평균은 먼저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편차가 얼마가 되냐면 편차는 x에서 m을 빼는 거죠. 자, 그럼 얼마? 자, 2에서 1을 뺍니다. 1에서 2를 빼야 되죠. 자, 마이너스 1입니다. 자, 2에서 2를 빼야 돼요. 0이 나오고요. 자, 3에서 우리가 2를 뺍니다. 그래서 우리가 1이 되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편차 제곱을 구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1, 여기 0, 1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뭘 구해볼까요? 비례값 구해볼까요? 자, 그럼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얼마를 곱한다? 그렇죠? 바로 1에다가 4분의 1을 곱하고요. 0은 곱할 필요가 없죠. 자, 그리고 1에다가 역시 뭘 곱한다? 우리가 4분의 1을 곱해주면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4분의 2가 되기 때문에 얼마다? 2분의 1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앞에서 자, EX 제곱에서 EX 전체 제곱을 빼가지고 2분의 1을 구한 거나 이렇게 구하는 건 어떻다? 같습니다. 자, 그런데 자, 요거 이용할 때는요. 이렇게 변수가 뭐 할 때는 개수가 적을 때는 이렇게 쓰는 게 훨씬 편합니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수가 많잖아요. 그래서 많을 때는 일일이 구하기가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렇게 공식을 이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공식 반드시 이용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통계는 통계치를 구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공식 사용하는 게 많거든요. 공식 반드시 외워주십시오. 문제 3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번은 이산응률 변수 x의 확률 분포표가 오른쪽과 같을 때 다음 빈칸에 알맞은 수를 써놓으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순서 잘 나와 있죠. 그래서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먼저 하자면 여기는 분산이라고 하는 것은 뭐였죠? 자, 공식 외워볼까요? 자, 바로 변수 제곱의 평균에서 뭘 빼면 된다고요? 자, 평균의 뭐다? 제곱을 뭐한다? 빼는 것이 바로 분산이에요. 그래서 이 공식을 외워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EX부터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그러면 EX는 어떻게 구하냐면 여기는 변수에다가 확률을 곱하셔야겠죠. 그래서 0 곱하기 5분의 2 더하기 1 곱하기 5분의 1 더하기 2 곱하기 5분의 2 하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럼 요건 0이 되니까 놔두고요. 그럼 5분의 1로 묶을게요. 그럼 여기는 1 되고요. 여기는 얼마다? 2는 얼마다? 4 이렇게 되네. 다행히 얘는 얼마다? 자, 1이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평균 얼마다?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근데 EX제곱 한번 구해볼게요. 자, 요거는 요 표에다 위에다 X제곱 이렇게 써주시면 편합니다. 자, 그러면 제곱해 보겠습니다. 0이고 1이고 4 되는 거 맞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바로 EX제곱 한번 구해볼게요. 자, 그러면 변수에다가 뭘 곱한다? 역시 확률을 곱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1에다가 얼마를 곱하시고요. 5분의 1을 곱하시고요. 마지막에는 EX제곱이기 때문에 4에다가 뭐를 곱해 주셔야 되냐면
5분의 1을 곱해 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서도 그럼 0이 되고요. 그럼 5분의 1로 묶을게요. 그러면 1이 됩니다. 그럼 여기는 4인 얼마다? 8되네. 그러니까 여기는 얼마가 나오냐면, 그렇죠? 우리가 바로 여기는 2x제곱은 5분의 9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분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분산은 제가 미리 공식을 적어놨죠. 그럼 여기다 대입만 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2x제곱 5분의 9입니다. 자, 그리고 2x 전체 제곱, 자, 1의 제곱은 그냥 1이 되는 거죠. 자, 그럼 5분의 9에서 1을 빼면 얼마가 나오냐면 5분의 4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는 얼마다? 5분의 4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다음 시그마 x는 어떻게 되냐면, 시그마 x는 잘 아십니다만, 바로 뭐다? 분산에다 뭐 씌워준 거죠? 예, 양 제곱근을 씌워준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계산하시면 루트 5분의 얼마다? 2가 되는 부분이고요. 자, 유리화하시면 됩니다. 그럼 5분의 얼마다? 2루트.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답은 5분의 2루트 5가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통계에서는 통계치를 구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뭘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 공식을 사용하는 게 중요하고요. 여기는 정의를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공식 기억하시고 문제 적용 한번 해보십시오. 예제 2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2번은 1부터 4까지 자연수가 각각 적힌 4장의 카드 중에서 임의로 몇 장을 뽑는다? 2장을 동시에 뽑습니다. 자, 카드에 적힌 수 중 작은 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한다고 합니다. x의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일단은 그럼 이때는 확률 변수를 구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자, 근데 1부터 4까지 자연수가 적힌 게 있는데 2장을 뽑는데요. 자, 근데 2장 중에서 작은 수를 우리가 확률 변수 x라고 했습니다. 그럼 x가 될 수 있는 건 뭘까요? 예, 바로 1, 2, 3입니다. 자, 4가 될 수는 없죠? 왜냐면은 4가 가장 큰 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작은 수 중에서 골라라 이렇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이 부분을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제일 처음에 이산 확률 분포표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우리가 합계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뭘 하셔야 되냐면, 여기에는 뭐다? 우리가 바로 확률을 구해 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겠죠? 자, 그러면은, 자, 처음에 1 나올 거 한번 볼까요? 자, 그럼 요거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 전체 몇 개 중에서, 그렇죠? 전체 4개 중에서 몇 개를 임의로 뽑는다? 2개를 뽑아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작은 게 1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1, 2도 있을 수가 있고요. 1, 3이 있을 수도 있고, 1, 4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가 나오냐면 3가지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4C 한번 살펴볼게요. 4C는 4P를 뭐로 나눠주시면 되는 2팩토리얼로 나눠주시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6이에요. 그래서 6분의 3이네. 6분의 3이면 얼마가 되냐면 2분의 1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인 경우는 역시 4개 중에서 2개를 뽑아요. 그래서 분모는 여전히 6이 됩니다. 자, 근데 작은 수가 2가 되려고 하면 2, 3하고 뭐다? 2, 4 이렇게 뽑았을 때가 작은 수가 2가 되는 경우거든요. 그 작은 모두 몇 가지? 2가지. 그럼 6분의 2가 얼마가 되냐면 3분의 1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변수가 3이 나오려고 하면 역시 4가지 중에서 몇 가지? 자, 2가지를 뽑아야 되는데 작은 수가 3이 되려고 하면 3하고 4를 뽑았을 때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몇 가지가 되냐면 1가지가 되고요. 6분의 1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6분의 3, 6분의 2, 6분의 1 하면 얼마다? 1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뭘 만들 수가 있냐면 바로 이산 확률 분포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 볼게요. 우리 책에 있는 거하고 똑같죠, 그죠?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표를 만드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그러면 바로 구할게요. 자, 우리가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뭐를 먼저 구해라? 그죠? 우리가 바로 평균을 먼저 구하셔야 되는 그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변수에다가 뭘 곱해요? 그죠? 우리가 각각의 확률을 곱해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바로 평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거는 아까 6으로 통일할 수가 있겠죠? 그럼 요건 얼마다? 3 되고요. 요건 얼마다? 6분의 2니까 4 됩니다. 여기는 얼마다? 3 이렇게 되겠네. 자, 6분의 얼마다? 10입니다. 6분의 10이니까 우리가 2로 약분해주면 얼마가 되냐면 3분의 5가 나오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평균은 얼마다? 3분의 5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뭘 구해야 될까요? 그죠? 바로 EX제곱. 자, 변수 제곱의 평균을 구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X제곱 구해보겠습니다. 자, 1, 4, 얼마다? 9 이렇게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렇게 이제 구해주시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2x제곱 한번 구해볼게요. 자, 그러면 1에다가 뭘 곱한다? 2분의 1 곱하고요. 4에다가 얼마를 곱한다? 3분의 1을 곱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9에다가 얼마를 곱해야 되냐면 6분의 1을 곱해주시면 뭐가 된다? 2x제곱이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럼 요거는 그럼 역시 6으로 통분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6분의 3 되고 여기는 2니까 6분의 8 되고요. 여기는 6분의 9 이렇게 되는 부분이네요. 그러면은 3, 8, 9 다 더해볼까요? 자, 얼마입니까? 예, 20입니다. 그래서 20이기 때문에 약분해 주시면 자, 2로 약분할까요? 자, 그러면 3분의 얼마가 된다? 10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자, EX제곱은 얼마다? 우리가 3분의 10이다 라고 나오는 부분이네요. 자, 그러면 분산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분산 어떻게 구하죠? 자, 분산이라고 하는 것은 공식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바로 X제곱의 평균에서 자, 뭘 뺀다? 자, 평균의 뭐다? 제곱을 빼주시는 부분이거든요. 자, EX 제곱하면 3분의 10이 나오고요. 자, EX 평균의 제곱을 구합니다. 그러면 9분의 얼마다? 25가 되죠. 자, 그럼 통분하면요. 9분의 30에서 25를 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9분의 얼마다? 5 나오는 부분이네요. 자, 그러면은 자, 표준 편차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그럼 표준 편차는 얼마다? 그죠? 바로 9분의 5에 대한 양의 제곱근이에요. 자, 3분의 얼마다? 루트 5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실제적인 문제가 주어졌을 때 바로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답 한번 볼까요? 자, 9분의 5하고 3분의 루트 5 맞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푸실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제일 시작이 뭐를 구하는 것부터, 그죠? 이산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표를 우리가 완성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서 평균과 그 다음에 뭐다 EX 제곱 구한 다음에 분산의 정의를 이용해서 풀어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문제 4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번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우리가 나오는 눈의 수의 차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고 합니다. 네, x의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제일 처음은 뭐냐면 이 이산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 분포표를 완성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나머지는 공식을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가 차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던질 때 차는 그러면 가장 작은 건 얼마일까요? 그렇죠. 우리가 0부터 됩니다. 왜냐면 같이 나올 때가 있잖아. 1, 1, 2, 3, 3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 얼마? 1일 수가 있고요. 2일 수가 있고요. 3일 수가 있고 4일 수가 있고 5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고 하는 것은 항상 뭐다? 양수가 나와야 되고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야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이산확률 변수의 분포표는요. 자, 변수를 이렇게 가질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다? 우리가 바로 합계까지 구해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밑에는 뭘 구해야 되겠어요? 자, 확률을 구하셔야겠죠, 그죠? 자, 그러면 볼까요? 자, 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를 동시에 던진답니다. 이건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많이 해왔던 거죠. 자, 전체, 자, 분모는 얼마가 됩니까? 이제 우리가 36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0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되죠? 그죠? 1, 1, 2, 3, 3, 4, 4, 5, 6, 6. 자, 그래서 모두 몇 가지다? 6가지가 나옵니다. 그럼 6분의 1. 아니면 요거는요, 어차피 나중에 계산을 할 때는 통분, 그렇죠. 약분 안 한 상태가 좀 더 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표를 완성할 때는 위에다가 약분한 걸 적고요. 밑에다가 약분 안 한 걸 적어 놓으시면 이게 오히려 계산할 때 좀 편할 것 같아요. 자, 1일 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1이면 어떻게 될까요? 자, 1이면. 자, 일단은 우리가 1, 2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은요, 2, 3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은요, 3, 4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요, 4, 5가 있을 수가 있고요. 5, 6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모두 몇 가지다? 일단 5가지인데 이게 거꾸로도 되잖아요. 왜냐하면 차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면 되니까. 그래서 5가지인데 곱하기 2 하면 얼마다? 10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얼마다? 36분의 10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 약분을 굳이 하자고 하면 우리가 2로 약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8분의 얼마다? 5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겠네요. 자, 그 다음에 차가 2인 경우 한번 살펴볼게요. 자, 1, 3 있고요. 2, 4 있고요. 3, 5가 있고요. 그 다음에 4, 6이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거는 또 순서가 바뀌어도 관계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4가지 곱하기 2 하면 얼마다? 8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36분의 얼마다? 8 나오는 부분이네요. 자, 역분하시면요. 4로 역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4, 9, 36이고요. 여기는 9분의 2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 다음에 차가 3인 경우 한번 살펴볼게요. 3인 경우는 1, 4. 그러니까 항상 시작은 1로 보시고요. 차가 3이니까 우리가 3을 더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2 하면 얼마다? 5, 3 하면 6이 나옵니다. 이거 자리 또 바꿔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3가지 곱하기 2 하면 얼마다? 6가지. 그래서 여기서는 36분의 6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에요. 자, 약분하시면요. 6으로 약분하면 6분의 1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럼 4인 경우 보겠습니다. 자, 1, 5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2 얼마다? 6 되는 부분입니다. 이거 곱하기 2 하시면 되겠죠? 자, 얼마가 되냐면 4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36분의 4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4로 약분하면 4, 9, 36이니까 9분의 1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은, 자, 우리가 차가 5가 되는 부분은요, 1, 6하고 뭐다? 6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몇 가지냐면 두 가지가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약분해 주시면 18분의 1 이렇게 나오네요. 자, 합계! 얘를 더하는 것보다 얘를 더하는 게 더 낫겠다. 그죠? 자, 그래서, 6하고 10 더하면은 16, 24, 30, 딱 36 나오네. 그래서 합계가 얼마다? 1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확률 분포 표거든요. 그래서 요거만 완성하시면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분산과 뭐다? 표준편차 구하라고 돼 있죠? 그럼 여기서 일단은 우리가 평균부터 구하겠습니다. 그럼 평균 어떻게 구하죠? 자, EX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럼 여기는 변수에다 곱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36분의 1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분자끼리만 곱하겠습니다. 0하고 6을 곱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1하고 얼마다? 10을 곱합니다. 자, 그 다음 2하고 얼마다? 8을 곱하고요. 3하고 6을 곱합니다. 자, 그 다음에 4하고 얼마를? 4를 곱합니다. 그 다음 5하고 얼마를 곱한다? 2를 곱해주시는 그런 부분이죠. 계산도 복잡하네. 자, 일단은 통분 안 한 걸로 계산할게요. 자, 그럼 여기는 얼마다? 10 되고요. 자, 2, 8은 16 되고요. 3, 6, 18 되고요. 4, 4, 16 되고 5는 얼마다? 10 이렇게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계산해 주시면 이렇게 하면 26, 이렇게 계산하면 얼마다? 34, 그 다음에 이렇게 계산하면 44, 이렇게 계산하면 26에다 44 더하면 얼마죠? 70입니다. 그래서 여기 얼마가 되냐면 36분의 70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럼 요거는 그러면 뭐로 약분할까요? 2로 약분할까요? 자, 2로 약분하면 18분의 얼마다? 35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평균 이게 되겠습니다. 이거 계산이 좀 길겠다, 그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자, EX 제곱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요거는 그러면은 36분의 1은 놔두고요. 그럼 어떻게? 자, 여기 있는 저 변수 제곱을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변수 제곱은 다른 색깔로, 자, X 제곱 써볼게요. 0, 1, 4, 9, 16, 얼마다? 25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변수 제곱의 평균은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 있는 변수들을 여기 있는 확률하고 곱해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0하고 우리가 6을 곱하면 그냥 우리가 바로 0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 1하고 얼마를 곱한다? 자, 10을 곱하겠죠. 자, 그 다음에 4하고 얼마를 곱해야 된다? 8을 곱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4하고 8을 곱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은요, 9하고 6을 곱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9하고 6을 곱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6하고 뭘 곱해야 된다? 4를 곱해야 되네요. 자, 그러면 16하고 4를 곱하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뭐하고 25하고 우리가 2를 곱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25하고 2를 곱해 볼게요. 아이고, 계산이 좀 복잡하다, 그죠? 자, 그러면 36분의 1. 자, 그럼 여기 0입니다. 자, 1 곱하기 10은 10. 자, 4판 얼마다? 32. 자, 9, 6, 69, 54 이렇게 됩니다. 16 곱하기 4는요, 64가 나오겠죠? 자, 그 다음 25 곱하기는 얼마가 되냐면 50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거 다 더하시면 되겠네. 자, 그럼 요거 더하면은 42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더하면 118 나옵니다. 이렇게 더하면 얼마죠? 0 되고 6 되고 160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 50 더합니다. 210이네요. 네, 그래서 이건 얼마가 되냐면 36분의 1 곱하기 210 이렇게 됩니다. 자, 3으로 약분할까요, 일단? 그럼 3으로 약분하면 12분의 1. 그 다음에 곱하기 3으로 약분했습니다. 자, 70이 되네요. 자, 그러면 70 이렇게 되네요. 또 약분되는데요? 요거 얼마다? 자, 2로 약분할까? 2로 약분하면 얼마다? 6분의 얼마다? 35 이렇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6분의 35가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자, 그 다음은 분산 구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분산은 그럼 어떻게 구하느냐? 자, 분산은, 자, 뭐에서? 자, 평균, x제곱의 평균에서 뭘 빼자? 자, 평균의 제곱을 빼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럼 6분의 35에서 빼야 돼요. 자, 뭘 빼야 된다? 아까 평균 얼마 나왔죠? 평균이 18분의 35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18분의 35를 뭐 해야 된다? 제곱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네요. 계산 한번 해볼까요? 자, 요거는 통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럼 요건 18의 뭐다? 제곱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네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할까요? 자, 그럼 뭐 곱하면 될까?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6 곱하기 3 곱하기 얼마다? 18 이렇게 되겠고요. 여기는 뭐다? 18분의 35의 제곱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뭐다? 35 곱하기 얼마다? 3 곱하기 18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제가 지금 무슨 계산할 것 같습니까?
일단 통분하려고요. 자, 통분하려고 하면 원래 6, 3, 18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18의 제곱으로 하기 위해서 여기 3 곱하기 18을 했고요. 여기 35가 있다 보니까 나중에 묶으려고 이렇게 해요. 그냥 계산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계산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자, 18의 제곱분에 여기 뭐가 되겠어요? 35 곱하기 3 곱하기 18에서 바로 35의 제곱을 빼야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18의 제곱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럼 35로 묶을 거예요. 그럼 35로 묶으면 어떻게 되냐면 3 곱하기 18이 얼마가 되죠? 24, 54가 나오네. 그래서 54에서 뭘 빼면 되냐면 35를 빼는 게 좀 편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18의 제곱분에 그러면 35 곱하기 얼마가 되겠어요? 자, 54에서 35를 빼면 얼마가 된다? 예, 바로 19가 나오는 그런 부분이겠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분산을 구하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구하라고 하면 이렇게 됩니다. 18의 제곱 하면은 18 곱하기 18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8, 8, 64, 1, 8은 8, 자, 8, 1은 8, 자, 1, 1은 1 하면은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4, 2, 3, 324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324분의 우리가 35 곱하기 19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35 곱하기 19 하면 59, 45, 39, 27, 31, 5, 3 이렇게 되네요. 자, 그래서 324분의 665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자, 이게 우리가 분산이래요. 자, 그럼 이때는 그 다음 뭐 해야 되냐? 우리가 표준 편차를 구해야 되는데 표준 편차 여기다 뭐다? 루트 씌워준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여기다 씌워준 게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럼 어떻게 되냐면 18의 제곱분의 얼마다? 35 곱하기 19의 루트 이렇게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18분의 그럼 얼마가 되겠어요? 여기서 보시면 아까 35 곱하기 15가 665가 되죠. 그래서 답은 얼마가 되냐면 18분의 루트 665다라고 계산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계산이 좀 많이 길고 좀 힘들다, 그죠?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는 뭐만 구할 수 있으면 바로 이산확률 변수의 우리가 이 분포표만 우리가 구할 수가 있으면은 충분히 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분포표 만드는 연습 그리고 자는 계산들이 좀 많습니다. 연습하셔서 우리가 공식을 사용해서 반드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